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의준입니다. 오늘은 결절성 다발 동맥염과 타카야수 동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과 타카야수 동맥염 모두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는데요.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은 몸속에 작거나 중간 크기의 동맥을 공격하면서 동맥 혈관이 막혀서 콩팥, 피부, 신경 등이 파괴되는 질병이고요. 타카야수 동맥염은 심장에서 나온 큰 동맥들이 염증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 부전, 뇌경색, 신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면역질병입니다. 오늘은 결절성 다발 동맥염과 타카야수 동맥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절성 다발 동맥염, 타카야수 동맥염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우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면서 경찰과 군인처럼 자신의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런 면역이 문제가 돼서 또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면역 예민 반응으로 발생하는 알러지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몸을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면역질병인데요. 일종의 쿠데타와 같은 질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반란, 면역의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즉 자신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자신을 향해서 화를 쏘는 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는 보통 80여 가지 이상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절성 다발 동맥염과 타카야수 동맥염도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인데요. 혈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온몸의 세포에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혈관을 하나로 연결하면 길이가 10만 킬로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인데요.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과 또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다 합치면은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고 생각하면 사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긴 거리인데요. 한 사람 몸속에 혈관 길이가 길어도 매우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몸속의 구석구석의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작거나 중간 크기의 동맥 혈관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고 자신의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발생하는 면역 과잉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자신의 동맥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성 면역 염증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돼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다 파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고 중간 크기의 동맥들은 대부분 피부, 비장, 위장, 콩팥 등의 장기 등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이 발생하면 이런 작고 중간 크기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맥이 막히면 압력이 높아져서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동맥이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피부가 괴사되고 장기가 죽어가고 썩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보통은 피부색이 멍이 든 것처럼 검붉은 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관이 막힌 곳을 기점으로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은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카야수 동맥염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우리 몸에서 큰 동맥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염증도 또한 자가면역의 염증 반응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큰 동맥은 주로 심장에서 갈라져 나온 동맥을 말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동맥들은 대동맥, 관상동맥, 쇄골하동맥, 총경동맥, 복부 대동맥, 신장동맥 등이 있는데요. 이런 동맥들은 굵기가 큰 것이 특징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동맥은 마치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심장이라고 하는 큰 나무 기둥에서 여러 갈래로 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전에 이런 굵은 동맥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그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타카야수 환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목에서 내려 올라가는 경동맥이 여기 있는 경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중풍처럼 팔다리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타카야수 동맥염은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쇄골 밑에 있는 동맥, 우리가 쇄골화 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쇄골화 동맥이 막히면 이 팔에 혈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고 저릿한 느낌이 생기고 손목에 맥을 잡으면 맥이 뛰지 않는 무맥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신장의 동맥이 막히면 심부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 오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몸속에 면역 과잉을 억제하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에 과잉 면역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에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발생한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인데요. 장내 부패균을 늘리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장내 유산균을 늘리는 야채나 과일은 적게 먹는 습관이 면역의 염증 반응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린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로인데요.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오랫동안 과로를 하다 보면 면역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하지만 40대에서 50대 주로 생기고요. 남성과 여성의 발병률은 비슷하거나 남성이 약간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결절성 동맥주의염이라고도 부르는데 몸속에 작고 중간 크기의 동맥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로 몸속에 작고 중간 크기의 동맥과 연결된 장기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증상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증상은 서서히 시작이 되고요. 보통은 피로감, 두통, 미열,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동맥이 좁아지면서 팔, 다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통증, 근육 통증이 생기고 피부에는 검붉은 색의 멍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 밑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피하 결절이 생기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멍이 생기는 촉진성 자반이 생기고 간혹 피부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동맥이 막히는 경우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더 진행되면 신장, 요도계를 침범해서 단백뇨, 혈뇨, 혈중 요소 질소가 증가되고 만성 심부전증, 고환이나 난소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말초신경계의 중소동맥에도 염증이 생겨서 환자의 60%가 말초신경장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병을 앓고 있어도 수년간 생존이 가능하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로 가는 동맥이 손상이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2년에서 5년 내에 사망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10년 생존율이 7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에게서도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결절성 다발동맥염으로 오셨는데 이제 팔에 이제 이렇게 홍반 붉은색의 이제 멍 자국들이 많이 있고 결절이 나타나고 통증도 되게 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까지 또 이제 증상이 진행돼서 발도 아프고 발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붓고 무릎 관절이 양쪽이 아프고 양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 4년 정도 이 질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던 상태였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게 피부병인 줄 알고 여러 병을 다니다가 치료가 이제 안 되면서 나중에서야 결절성 다발 동맥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그 한의원에서 치료와 또 관리를 한 5, 6년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본인이 불편해하시는 뭐 통증, 그다음에 붓기, 결절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하시고 지금 아주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 자체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은 상태로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타카야수 동맥염은 1908년도에 일본의 안과 의사인 타카야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타카야수 동맥염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에게 더 흔히 발병하고요. 여성이 남자보다 한 6배, 8배 정도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병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 10대에서 시작하지만 진단 시의 평균 나이는 20대 후반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는 타카야수 동맥염 자체가 희귀병이고 뚜렷하게 확진할 증상이 없어서 다른 병을 의심하다가 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타카야수 동맥염은 심장에서 나온 굵고 큰 동맥이 염증이 반복되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초기 증상은 만성 피로, 발열,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팔, 다리 저림, 팔 힘이 빠지는 증상, 관절통, 근육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나타나고요. 양팔에 혈액을 공급하는 쇄골화 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팔에 힘이 빠지고 팔을 위로 올리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지고요. 손과 팔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양쪽에 이 쇄골화 동맥 중에 한쪽만 막히게 되면 막힌 쪽의 그 팔은 혈압을 재보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카야수병 환자들의 사망률은 10명이라면 그 중에 1명에서 7.5명 정도로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좀 크지만 사망률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뇌졸중, 심부전증, 심근경색이 가장 많고요. 합병증이 생기거나 염증의 진앙이 빠른 경우도 예후가 불량합니다. 한국에서는 1947년도에 처음으로 이 병이 보고된 이후에 많은 증례 보고나 임상 연구가 있어 왔는데요. 한국인에서는 이제 그 분지별로 좌측 쇄골화 동맥이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동맥별로 봤을 때는 이 복부 대동맥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하행 흉부 대동맥, 대동맥궁, 상행 대동맥 순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타카야수 동맥염은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동맥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질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면역교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요법, 침요법, 교정요법, 연약요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절성 다발 동맥염 환자인데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절성 다발 동맥염은 몸속에 또 작고 중간 크기의 동맥혈관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손가락이나 피부가 쉽게 멍이 들고 심하면 괴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힌 혈관과 관련 있는 장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담배를 안 하셔야 됩니다. 술은 혈관 내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만들어서 혈전이 쉽게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담배는 몸속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꼭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큰 충격을 주는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싱이나 태권도, 검도 등과 같이 몸에 충격을 주게 되면 몸속의 혈관이 충격으로 인해서 쉽게 염증이 일어나고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운동은 가벼운 조깅, 수영, 헬스 등과 같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 쏘이면서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것도 매우 좋은 운동이 됩니다. 햇볕을 쏘이면 몸속에 바이타민 D가 합성되면서 면역 과잉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항상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도 따스하게 입으시고 잠을 잘 때도 따스하게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타카야수 동맥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카야수 동맥염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인데요. 그래서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일반적인 다른 질병을 먼저 의심하지 처음부터 이거는 타카야수 동맥염일지 몰라 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단받으신 분들을 보면 증상이 생기고 나서 보통 2~3년은 지나야 타카야수 동맥염 진단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타카야수 동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손목에 그 맥을 짚어봤을 때 그 맥이 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에 이제 이 맥을 짚었더니 이제 맥이 뛰지 않는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이 동맥이 위치가 다른 데로 이렇게 흐르는 분이 아니라면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동맥이 정상적으로 뛰는 부위에 쟀을 때 맥이 전혀 뛰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혈압을 잴 때 한쪽 팔만 재지 마시고 양쪽 팔 모두 혈압을 재 보아서 혈압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시면 의심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반듯하게 누워서 팔을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그 팔이 힘이 빠지고 오래 지탱할 수 없을 때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살, 식욕부진, 만성 피로, 체중 감소, 관절통, 근육통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젊은 나이인데 10대나 20대인데 갑자기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절성 다발 동맥염과 타카야수 동맥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은 작고 중간 크기의 동맥이 염증으로 인해 좁아지고 막히면서 피부 괴사, 장기 손상,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하는 자가면역 질병입니다. 타카야수 동맥염은 심장에서 나온 큰 동맥이 염증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경색, 심근경색, 신성 고혈압,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길랑발의 증후군과 하라다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